안녕하세요. 파산관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운 자동차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대출금의 120에서 130% 정도를 근저당권 채권 채권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캐피탈사에서 채무자별로 0에서 한 50에서 70%별로 차등 적용하고, 이런 관행이 훗날 채무자 파산 성공 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금 및 이자의 어떤 체납에 대비해서 120에서 130%, 1억이면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를 설정해 놓죠. 그래서 채무자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고 나중에 훅 임의경매를 넣을 때 120%, 130%니까 1억 3천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근저당권자가. 근데 차량은 그 반대로 0에서 한 50% 정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금을 해서 총 3천만 원을 이제 이자까지 해서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뭐 한 1,500 정도 빼니 설정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채무자가 나중에 경매를 당했을 때 그 채권자는, 캐피탈사는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 관행이 차량에서 저소득자의 차량 구입을 쉽게 하여 생계형 자동차 보유를 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등록 원부 을구는 대출금을 완제하면 말소하고 을구가 발급이 되지 않고 갑구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말소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는 것과 다릅니다. 이거 오래 관찰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2월 20일경인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2014년에 근저당을 갚아서 그 말소를 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삭선이 된 채 그대로 흔적은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자동차 등록원부 할부금을 다 완제를 해서 말소가 됐는데, 을구를 띄워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갑구에 흔적을 남깁니다. 2014년, 2016년 12월 20일 근저당권 말소. 금액도 안 나옵니다. 금액은 결국 그 캐피탈사의 어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차량 등록원부, 을구를 다루는 그 행정관청의 스타일이 완전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어떤 과거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좀 양자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때 한국이 굴러다니는 차량의 10%가 대포 차량이라는 좀 과장된 말이 있었습니다. 대포 차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를 일탈해서 타인이 운행을 하는 차량을 말하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가 대신해서 그 차량을 갖고 가거나, 차량을 중고자동차를 넘겼는데 그 서류상으로 매도가 안 되고 그 매수인이 그 차량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점유만 넘기는 형태로 그 차량이 이제 운행되는 것을 대포 차량이라고 합니다. 대포 차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불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과태료가 계속 체납되죠. 수천만 원 쌓인 것도 봤습니다. 이게 변호사로서 제가 2000년도에 개업했을 때 거의 첫 사건도 이런 걸 아마 상담을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대포차가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죠.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가봐도 대포 차량에 대한 그 질문이 엄청납니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별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었어요. 사회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입법적으로 나섰죠. 24조 2 자동차 정지명령 등록 신청, 운행 정지명령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차량이 초과된 거 차량 폐차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포차의 어떤 피해자가 좀 해소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차량은 10만 킬로미터 운행 기록이 10만 킬로미터 이상이고 차량이 8년이면 파산 절차에서는 환가 가치가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가격이 아마 3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비용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량 교체 주기는 뭐 한때는 차량 15년, 20년 타기 운동도 있었지만 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실제 거래의 어떤 실상에서는 8년이 넘으면 8년 넘고 10만 넘으면 가치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저희가 이제 뭐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뭐 속도 위반, 여러 가지 이제 행정청, 경찰 등에서 과태료를 내리죠. 뭐 자동차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았을 때 몇십만 원씩 내리죠. 이 과태료는 파산법상은 후순위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에서 이제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뭐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파산 채권이 있고, 일반 파산 채권자의 원금비 이자까지 다 배당하고 남은 게 있을 때 후순위 채권에 이제 배당을 하겠죠. 재단 채권, 파산 채권, 후순위 채권. 이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 이제 지금 3순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관제인이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해도 행정청에서 말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상 법을 떠나 법외적으로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이거는 실제 어떤 법과는 괴리된 실무지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차량을 사고 팔 때 이 과태료의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무섭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이라고 있죠. 이거 개인택시 면허라 그러죠. 이건 어떻습니까? 엄연히 지금 거래가 되죠. 뭐 7천만 원, 1억. 천안에 있는 택시기사는 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죠. 이걸 지금 줄을 섰습니다. 이걸 살려고 해도 자격도 있어야 되죠. 뭐 무사고 몇 년, 법인 택시 운전 관련 업무 몇 년. 근데 엄연히 지금 일반 시장에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법상 일반 뭐 강제집행, 경매라고 하죠. 강제집행 및 파산, 포괄집행,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운송 택시 그 면허가 어떤 개인의 어떤 인적 성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각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죠. 환가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약과 비슷한, 불법적인 마약과 비슷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불법이죠. 금제품이죠. 근데 실제로는 거래가 되고 있죠. 불법적이지만. 그래서 좀 뭐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약간 좀 모순이 됩니다. 다만 파산 포괄 집행, 그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걸 내가 팔겠다, 일반 사법상의 매매처럼 하면은 매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법원의 공경매 시장은 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공매 내지 경매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차량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거를 좀 점유를 해서 강제 집행하기가 아주 곤란한 성질이 있죠. 부동산과 달리. 다만 중고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공개 매각 시장, 공매라고 하죠. 그분들도 공개 매각 시장, 공매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매물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잘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파산 관제를 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좀 뭐 법률적 아니면 사실적 그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